안녕하세요. 2021 농림축산식품 일자리 박람회 라이브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보연입니다. 오늘은 박람회의 첫 순서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고 농협,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 각 분야의 주요 공공기관과 농협계열사, 또 민간기업 등 총 120여 개의 기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행사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오늘과 내일 9월 7일과 8일은 비대면 상담 기간으로 참여 기업과 화상 상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9월 10일부터는 채용 상담관의 상담 게시판을 통해서 온라인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참가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순서입니다. NCS 자기소개서 특강인데요. 자기소개서 특강은 해커스 윤종혁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식으로 소개하고 여러분들한테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공기업 취업 강의를 16년째 하고 있는 윤종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강의를 할 건 공공기관 자기소개서입니다. 공공기관 자기소개서. 사실 이제 공기업 자기소개서와 그다음에 대기업 자기소개서에서 대기업 자기소개서는 아무래도 직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공기업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서는 경험을 쓰는 란들도 좀 많아졌고,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해서 묻는 것들, 그리고 그 회사의 사업과 본인의 역량을 연결시키는 부분들도 많아졌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쓰는 걸 너무 힘들어하세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기소개서 쓰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굉장히 많이 힘드실 겁니다. 쓰는 자체가 힘들어요. 자기소개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신이 소통을 잘하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라는 그런 자소서 항목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은 컴퓨터에 이제 옮겨 적을 거예요. 자신이 소통을 잘하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난 뒤에 우리는 내가 경험이 있나? 내가 이런 경험이 있을까? 내가 소통을 한 경험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됩니까? 나는 쓸 수 있는 경험이 없어. 왜 나는 경험을 제대로 많이 안 했지? 라는 이런 좌절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험을 안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경험이 많이 모자란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통계를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니까 38% 정도가 경험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1% 정도가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69%, 약 70% 정도가 나는 그냥 경험이 없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 이런 경험들은 왜 경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사실 경험이 없는 이유는 우리는 글 쓰는 방법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은 기억에 의존해서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자신이 소통을 잘하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난 소통을 한 기억이 있나? 라고 하면 없을 거예요, 당연히. 왜? 기억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기억을 하려면 인지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하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부터는 소통을 해야지. 지금부터는 소통 타임이야. 지금은 이제 소통은 내가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지만 뭐를 할 수 있느냐 하면은 기억을 떠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또는 어떤 갈등이 있다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넘기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억에 의존해서 쓸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자소서 쓰는 거에 대한 괴로움, 이거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견디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대부분 자소서 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소서를 쓰고 그리고 첨삭을 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죠. 글을 쓰는 목적 그리고 글을 쓰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자기소개서의 글쓰기 또는 글쓰기를 배운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여러분들은 글 쓰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운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위에서 글 쓰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글을 쓰는 사람이 어떻게 글을 쓰는지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대부분 글을 쓰는 사람을 미디어에서 만납니다. 미디어에서 어떻게 만나요? 머리 막 헝클어져 가지고 막 눈 다크서클은 막 무릎까지 내려오고 그렇게 해서 막 밤을 새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쓰고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배우다 보니까 그렇게 자소서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특히 지금 우리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리고 NCS단 말이에요. 공공기관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소서도 있지만 필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NCS 직업기초 능력 그리고 NCS 직무수행 능력이라고 해서 전공이라든지 그 다음에 논술을 보는 기업들도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AT 같은 경우가 논술을 보기도 하는데 이렇게 실제로 전공이라든지 그 다음에 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공기업을 준비를 하면서요. 자소서를 쓰는 주간에 필기가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보통 필기는 토요일 날 있으니까 필기가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창 필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소서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소서를 쓰고 있으면 자소서를 쓰면서 밤을 새고 그러면 한 2, 3일 날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글 쓰는 방법을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글쓰기란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글쓰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플롯과 스토리로 이어져 있습니다. 즉 글쓰기에 대한 뼈대 그리고 그 뼈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글쓰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처음부터 잘 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초안을 만들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얘기를 드리겠지만은 원소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원소스가 뭐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글쓰기는요. 글쓰기 전 단계 그리고 쓰는 단계 그리고 글을 쓰는 후 단계가 있습니다. 글쓰기 전 단계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만의 무엇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만의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걸 원소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모아서 무엇을 자소서를 쓰는 거고요. 그거를 다시 첨삭하면서 자소서를 완성시켜 나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 써야 된다는 강박은 있지만은 잘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뼈대와 스토리가 없으니까. 두 번째 여러분들이 조금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소서는 진실돼야 된다라는 이 얘기입니다. 자, 진실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물론 없는 경험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내가 다 기억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좀 와전이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도 이제 좀 자소서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자소서가 언제 쓰여졌는지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자소서 강의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이런 것들을 쭉 찾아보다 보니까 약간 와전이 됐어요. 사실은 대부분 모든 글은 진실돼야 됩니다. 즉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진실돼야 하는 거죠. 소설도 진실돼야 되는 거고 시도 진실돼야 되는 거고 에세이 또한 진실돼야 합니다.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 내 목소리를 내는 것이에요. 그 내 목소리를 내는 것, 즉 진실의 반대는 거짓은 아니에요. 팩트를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에 어떤 식으로 맞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자기소개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자기소개서를 쓸 때 재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재밌는 스토리를 써야 되다 보니까 어떠냐면은 이렇습니다. 영웅서사 구조, 즉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사실상 가장 많이 있는 것은 뭡니까? 영웅서사 구조거든요. 영웅서사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주인공이 역경을 딛고 조력자에게 도움을 얻어서 성취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소서 대부분 이제 보다 보면은 나는 이렇게 어려웠어, 또는 포기할 뻔했어, 또는 나는 이렇게 어려웠는데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나는 그러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했다라는 자꾸 역전구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전구조를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역경을 딛고 조력자에게 도움을 얻어 성취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스토리는 쓰시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첫 주문이 그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요. 이게 뭐냐면 태백산맥 문학관, 그러니까 조정래 문학관에 가면은 이렇게 스케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정래 소설가 분께서 이렇게 소설을 쓸 때 항상 이런 배경들을 다 일일이 세세하게 다 그리는 겁니다. 다 그리고 소설을 집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머릿속에서, 그리고 그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주인공들을 입체적으로 살릴 수 있으니까. 하물며 우리는 글을 배우지 않은 사람인데 자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글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핵심적으로 얘기를 드릴 건 어떤 식으로 원소스를 만드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자소서를 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는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소서의 유형입니다. 자소서의 유형 같은 경우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대부분 기업별로 자소서 항목을 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요즘에는 자소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전부 다 많이 자소서를 써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어때요? 자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게 항목들이 다 바뀌죠. 시즌마다 항목들이 바뀌고 항목들이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래서 기업별로 자소서 항목을 살펴보는 건 사실은 이제는 공공기관 취업에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경험하고 지식하고 그리고 가치관, 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건데, 경험을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뭐 소통을 잘하는 사람, 또는 갈등을 해결해 본 경험, 또는 기존에 있었던 뭐 관습을 깨고 새롭게 어떤 일을 했던 경험, 그 다음에 자신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경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쓰라라고 주문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경험을 구체적으로 쓰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일단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자, 경험을 쓰는 쪽은요. 경험을 쓰는 거는 대부분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선생님 결론이 나야 됩니까? 결론, 성과가 있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성과는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한 거예요. 대부분 이것도 이제 공공기관 자소서만의 특징 중에 하나기는 한데, 대부분 공공기관은 조직,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일어났던 경험을 우선시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일어난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인 그 결과는 공동의 목표가 있는 거죠. 공동체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리고 공동체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그 공동의 목표를 달성했다가 결론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지막에 적을 때 이런 경우를 적는 경우들이 있어요. 뿌듯했습니다, 좋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저는 이런 칭찬을 들어서 좋았습니다, 뿌듯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자기소개서를 적으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자기소개서를 적으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쓸 능력 또는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능력, 사회인으로서 내가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뿌듯했습니다, 좋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회사의 어떤 문서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결과를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결과를 얘기할 때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은 약간의 수치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그러면은 수치화시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런 거죠. 수치화시킨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동아리에서 10명 정도를 모집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10명을 다 모았습니다. 10명을 다 모았어요. 그러면은 그냥 10명을 다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이뤘습니다.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전년 동기 대비, 전기 동기 대비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쓰시면은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10% 상승의 목표를 이뤘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바꿔주시면은 훨씬 더 좋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NCS 직업기초능력에서 자료 해석을 배우는 가장 큰 이유예요. 사실 이것도 표를 보거나 그래프를 보는 이런 능력이 여기에도 쓰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지식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요즘에는 지원 동기라든지 또는 기업의 이슈와 관련된 것들을 많이 물어보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볼까요? 직무적합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직무적합도. 직무적합도는 일반 민간기업하고 공공기관하고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일반 민간기업 사기업인 것 같은 경우에서는 직무별로 채용을 합니다. 직무별로. 그럼 직무별로 채용을 하니까 이 직무에 대한 전문 이해도가 있어야 되는 것, 그리고 그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뭐죠? 지금 현재 공공기관에서 직무적합도는 예를 들어서 사무직을 채용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무직을 채용할 때는 홍보, 기획 이렇게 채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채용합니까? 사무 이렇게 채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직무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또 높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농림축산식품 일자리 박람회에서 여기에 참가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가장 큰 회자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4차 산업혁명과 농업을 어떤 식으로 연결시킬 것인가, 스마트팜과 관련된 주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미래 식량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책들을 내가 잘 알고 회사에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하는가, 이걸 아는 것이 뭐냐 하면은 지식과 관련된 그리고 직무적합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원 동기와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기업의 이슈 이런 것들을 쓸 때는 여러분들이 회사 분석이라든지 정책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치관과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요 항목에서 가치관이 많이 나옵니다.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 잘 없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큰 영향을 미친 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인생에서 우리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굴곡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거는 뭐냐면 나의 가치관을 형성시켜준 사건. 이거를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치관을 여러분들이 문장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자소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총 이제 공기업 강의는 16년 그리고 그 중에서 자소서 강의를 제가 지금 한 8년째 하고 있는데 자소서 강의뿐만 아니라 이제
공기업 취업과 관련된 강의를 전부 다 이제 하고 있는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소서 강의를 하는데 아무도 자소서에 대한 정의를 안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소서 강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해 보세요. 경영, 경제, 행정, 법학 전부 다 처음 배울 때 뭐를 하죠? 다 경영학이 뭐다, 경제학은 뭐야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자소서, 심지어 NCS 직업기초 능력을 할 때도 NCS 직업기초 능력이 뭐야 이런 것들을 아시거든요. 근데 자소서는 뭐야 라는 건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를 소개하는 글쓰기, 이거는 정의가 아니고 풀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자소서를 정의해 보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자소서를 정의해 봤습니다. 그래서 자소서란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세 개로 나눠집니다. 논리적으로 쓰는 거고요. 조건에 맞게 자신의 행위를 쓰는 겁니다. 자, 요 세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논리적으로, 조건에 맞게 자신의 행위를 쓰는 것이다. 그 중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신의 행위를 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기억 속에는 여러분들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잖아요. 내 앞에 펼쳐진 풍경만 존재할 뿐이고 내 모습이라든지 나의 행위를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의존해서 적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자소서 항목이 있어요. 지원자 본인이 동료들과 함께 어떤 일을 할 때 주인의식을 가지고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신이 맡은 일을 보다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꽂혀 있느냐면 내가 주인의식이 있었던 경험이 있나? 또는 내가 맡은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한 경험이 있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하세요. 절대 그 생각부터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맡은 일을 보다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나는 이걸 맡았는데 이거보다 훨씬 잘해야지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지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주인의식이 뭐죠? 주인의식? 우리가 흔히들 주인의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주인 되는 의식이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주인의식을 좀 더 찾아보면은 어떤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또는 문제가 드러났을 때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그런 생각을 주인의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 플롯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나타났고 그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인가를 했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잘못된 자소서입니다. 자, 그냥 읽어드릴게요. 필리핀 봉사활동에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봉사활동의 내용은 가난한 아이들에게 영어로 산수와 과학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교육에 대한 열의가 없었습니다. 먹을 것에만 신경을 쓰고 공부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슬슬 영웅서사 구조로 가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배울 열의가 없자 저도 어느 정도 포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포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주인의식이 있는데 포기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근데 느낌상 이분들도 이걸 글을 쓴 이분도 느낌상 포기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어휘를 씁니다. 어떤 어휘를 씁니까? 어느 정도 포기라는 이상한 어휘를 써요. 포기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건데 대부분 어느 정도 포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느 정도라는 어휘는 언제 써요? 야, 너 시험 공부했니? 어느 정도 포기했어 이번에는. 뭐 이렇게 할 때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어휘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나 그때 그걸 알아채신 봉사단 팀장님께서 아이들 곁으로 다가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봉사단 팀장님이 주인의식이 있죠.
그러니까 갑자기 주인공이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주인공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이 분위기가 낯설고 처음이라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먼저 다가가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에게 다가가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저희 노력을 아이들이 알아주었는지 335 저에게 모여들었습니다. 본인의 행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기억에 의존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말 그대로 내 앞에 펼쳐진 풍경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 펼쳐진 풍경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자, 그러면은 요 색깔 있는 부분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아이들이 배울 열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왜 포기할 수 없었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본인의 가치관이라든지 본인의 생각들이 드러나야 됩니다. 즉, 자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왜를 묻는 겁니다. 너 왜 이렇게 했니? 너 왜 이렇게 했어?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작은 봉사라고 하더라도 상대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해 후회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교육시설을 지을 때 아이들 곁으로 가서 돌멩이와 벽돌빵 등을 놓고 수에 대한 개념을 가르쳤습니다. 자, 어때요? 본인의 행위가 나타나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변하죠. 이걸 쓰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러분들의 캐릭터를 만들어 놓고 상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캐릭터라면 어떤 것인가? 나라는 캐릭터라면은 이렇게 했을까라는 것을 상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을까요? 그렇게 상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고 그렇게 나의 행위를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원소스입니다. 자신의 캐릭터를 알기 위한 원소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얻어갈 거는 내가 어떻게 하면 원소스를 만들 수 있을까? 이것만 얻어가더라도 자소서에 반은 걸어오신 거예요. 반은 걸어오신 거예요. 자, 원소스인데 장점과 단점을 여러분들이 쭉 적어보는 겁니다. 장점과 단점을 쭉 적어보는데 저는 이거를 학생분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은 우리 학생분들 수업 시간에는 제가 100개 정도를 적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 100개나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절대 적으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체적인 거 안 됩니다. 신체적인 거 적기 시작하면 뭐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해서 되는 일. 나는 책을 많이 읽지 않는다. 뭐 시간이 없으니까 책을 못 읽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적지 말고 100% 성향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주위에 물어보면 안 됩니다. 주위에 물어보시면 안 돼요. 왜? 이거는 본인의 생각의 힘을 키우는 작업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100개 정도를 써보시다 보면 이거 여러분들 하루에 1시간 정도씩 하면 돼요. 실제로도. 그래서 쭉 쓰다 보면은 자 보세요. 100개를 쓰다 보면 이게 사람마다 조금은 다른데 한 50개쯤 넘어가면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한 단어를 쓰실 때 정말 많은 시뮬레이션을 해요. 정말 많은 시뮬레이션이 됩니다. 왜? 어떤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행동을 했는데 이런 행동은 좀 우유부단했던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게 돼요. 즉 다시 말해서 한 단어를 적는데 굉장히 많은 시뮬레이션을 한다라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이걸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행위를 적는데 얼마만큼 많은 시뮬레이션, 즉 내가 얼마만큼 많은 상상을 해야 되는지를 내 몸으로 체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체득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단점만 가지고요 장점화를 시켜봅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일을 할 때. 아니 그러면은 장점만으로 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장점으로 하면 이상한 슈퍼맨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단점을 장점화합니다. 일을 할 때. 그래서 우유부단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나 일을 할 때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약간 오글거립니다. 본인이 혼자 하면은 약간 오글거리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바꾸다 보면은 내 캐릭터는 이거구나라는 것을 좀 아시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이것 자체가 어렵다면은 장단점만이라도 진짜 70개에서 100개 정도까지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실 수가 있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내 캐릭터를 상상하는데 또는 내 경험을 상상하는 데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자신의 행위를 쓰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논리적이다라는 것을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해요. 논리적이다. 뭐가 논리적일까요? 논리적인 글쓰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과관계, 그리고 두 번째는 방법론입니다. 자, 인과관계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이것이 모여서 뭐가 되느냐? 플롯이 되거든요. 글의 뼈대가 됩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인턴을 하면서 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더 자연스럽지 않나요? 기업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인턴을 했다. 이게 더 자연스럽잖아요. 상식적이죠. 이게 더 상식적이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제로는 인턴을 하면서 기업에 관심을 가졌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아주 상식적으로는 이 기업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인턴을 했다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인과관계를 잘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건을 따라가다 보면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내가 어떤 재무와 회계의 중요성을 알고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려고 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재무와 회계의 중요성은 왜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는데, 이걸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why, what, how, 왜, 무엇을, 어떻게를 대답해 주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세요. why, what, how를 대답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why, what, how를 내가 대답해 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너무 당연히도. 그러면 왜 재무와 회계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러면은 내가 예전에 공모전을 가서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내가 재무하고 회계의 능력이 안 돼서 떨어진 걸 알게 되었고 그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재무와 회계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어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무엇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경험들을 쭉 나열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과관계, 행위를 추적해 나가는 거죠. 내가 이런 행동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중요했었고 이 중요한 걸 했기 때문에 이 뒤에 이런 일을 했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친구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나눔의 집에 봉사활동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인과관계가 안 맞잖아. 그러면 그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나눔의 집을 봉사활동을 한 게 좀 더 맞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나눔의 집 봉사활동 왜 했어요? 물으니까 그냥 여자친구가 가자 그래서 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의 행위를 추적해 가 봤더니 인사동 쪽에서 그 배달 아르바이트를 6개월 정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그때 수요 집회 못 봤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기억이 없대요. 여러분들 왜 기억이 없는지 아시겠어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관심이 있어야 눈이 가요. 관심이 없으면 눈에 안 가요.
우리는 모든 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는 기억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억을 믿지 못하는 또 하나의 단초가 여기서도 발견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위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은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수요 집회를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그 이후로 나눔의 집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게 인과관계가 더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행위를 한번 추적해 가봐야 돼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원소스예요. 일단 경험을 쭉 나열하세요. 쭉 나열하세요. 사건, 경험이라든지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나열하세요. 나열하시고 그 다음에 자 현재의 시점에서 자소서는 부정적으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긍정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시점에서 긍정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이런 거죠. 아,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뭐 이런 최우수를 했는데 프로젝트는 마케팅이었고 여기에서 운영 능력이나 기획서 작성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학생회 활동에서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많았는데 이거를 좀 원만하게 풀어가면서 갈등 관리를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주시는 겁니다. 현재의 시점에서 긍정적으로. 이거는 한 2, 3주 잡고 그냥 틈틈이 생각날 때마다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획득한 역량 이걸 하셔야 배운 점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보셔야 획득한 역량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써보실 수가 있어요. 써보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직무 설명서 또는 NCS 공고문을 보시면은요. 공고문을 보시면 NCS 기반 직무기술서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NCS 기반 직무설명서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것 자체에서 보면은 필요기술, 필요지식, 그리고 직무수행 태도라고 얘기를 해서 요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소위 말해서 사기업에 없는 거잖아요. 공고문 하는데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나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냥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고문에 보시면은 이런 직무기술서가 있거든요. 그 직무기술서를 여러분들이 보고 아, 내가 이런 경험에서는 이런 것들을 배운 것 같으니까 아, 이런 능력까지 내가 작성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능력이 나는 있는 거겠구나 하면서 사실상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왜냐하면 내 걸 쓰는 거니까 주관적인 관점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써보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또 논리적인 글쓰기에서 우리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느냐면 자, 인과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포트폴리오 찾으세요라고 이렇게 만들세요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로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솔직히 얘기해서 웬만한 자소서는요 이 소스에서 다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지원 동기도 잠깐 볼 건데 지원 동기를 쓸 때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들의 역량을 연결할 때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논리적인 글쓰기와 그 다음에 조건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한번 또 해드려 볼게요. 자, 인과관계 방법론 찾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들 정말 많은 단어들이 있죠. 설득했던 경험, 합의를 했던 경험, 소통을 했던 경험, 특히 윤리성, 그 다음에 어려움, 난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경험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지 마세요. 생각을 하지 말고 자, 봅시다. 조건을 우리가 찾아보는데 여러분들 맨날 그 어떤 난관에 부딪히면 구글링 하시잖아요. 자료 찾을 때 구글링 하시잖아요. 왜 자소서를 쓸 때 구글링을 안 하세요? 여러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솔직히 안 보이셔도 돼요. 여러분들 구글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방법만 딱 쳐봐도 이렇게 쫙 나와요. 쫙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스토리를 쓸 거냐라는 거죠. 그 스토리를 쓸 때 당신이 설득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설득을 했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설명을 통해서 설득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설명을 통해서 설득하는 방법들을 공부를 하다 보면 읽다 보면은 이거는 어떤 조언이 있었는데 그 조언이 무엇인가 목표라든지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 못하기 때문에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구나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유대감을 형성해서 설득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또 읽어보시면은 뭔가 조직의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있었을 때 내가 이 유대감을 이용해서 설득을 해야 되지? 그러면은 어떤 조언이어야 되지? 약간 본인 위주로 생각하는 약간 이기적인 친구들이 있을 때 이런 얘기들을 쓰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화를 할 때 죄송합니다. 대화를 할 때 반론을 염두에 두고 설득하는 방법. 반론을 염두에 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건 약간 토론을 할 때 어떤 사안을 두고 토론을 할 때 벌어지는 얘기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이 중에서 뭐를 선택할까? 자, 여기에서 플롯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시면 유대감을 형성해서 설득하는 방법.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내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이기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얘기해주고 우리의 목표를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주고 그러면서 자신에게 돌아갈 이익을 제시해주고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해냈다. 이 얘기가 가장 어울리는 얘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플롯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소서 항목에다가 계속 이렇게 나 뭐 했지? 이러면서 멍 때리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한다? 그냥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한다. 오케이, 정리해 두자. 자소서 항목 밑에다가 정리해 두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스토리를 만드느냐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런 거죠. 항목을 쪼개보는 거예요. 항목을 쪼갰을 때 자신이 속했던 조직 안에서 내가 공동체 안에서 있었던 일이어야 되는 거구나. 자신과 의견이 다른 조직 구성원을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자신과 의견이 다른 조직 구성원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이 자신과 의견이 다른 조직 구성원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상황이 펼쳐져야 되는 거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을 내가 이런 상황이었어 라고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설득했다. 자, 설득 방법을 나는 유대감을 통한 설득 방법을 할 거야. 또는 대화를 통한 설득 방법을 할 거야. 아니면 설명을 통한 설득 방법을 할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래요. 이걸 기술하면 되는 거거든요. 유대감을 내가 어떤 식으로 줬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야기만 해줘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적어보는 거죠. 공동체에서 일어난 일인 거구나. 상황인 거구나. 공동체에서 일어난 상황인 거구나. 공동체의 목표. 이런 상황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의 의견이 제시돼야 하고 나와 의견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등장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적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 적어 보시는 거예요. 적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내 경험을 녹여내는 거죠. 이에 맞게 내가 내 경험을 쓰는 거예요. 내 경험을 쓰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먼저 스토리 라인을 여러분들이 구축해 놓고 그렇게 구축을 해 놓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경험을 쓰시게 된다면 굉장히 생각보다 탄탄한 자소서를 쓸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막 생각하고 지칠 때 그때 걸리는 시간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이 잘 쓰실 수 있고 멍 때리는 시간도 줄어들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경험과 관련된 내용들을 써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지원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 힘드시죠? 왜 힘들까요? 지원 동기가 힘든 이유는 너무 당연하게도 지원 동기가 없어서예요. 아닌데요? 나는 공기업 가고 싶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농림축산식품 일자리 박람회를 하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은 공기업을 가고 싶은 거지 꼭 AT를 가야 되겠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가야 되겠다. 꼭 나는 마사회를 가야 되겠다가 아니잖아요. AT 갈 수 있으면 너무 좋지. 마사회 갈 수 있으면 너무 좋지. 이거지. 여기를 다른 데는 난 안 봐. 죽었다 깨어나도 여기를 가야 되겠어.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원 동기가 없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뭐를 물어보느냐? 너 우리 회사 왜 들어오고 싶어? 거든. 우리 회사 왜 들어오고 싶어요? 그런데 대부분 지원 동기를 뭘로 쓰려고 하느냐면 인연설로 쓰려고 해요. 나는 이 기업과 인연이 있어 라고 하는데 이게 좀 애매해요. 왜냐? 생각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이에요. 여러분들하고 인연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들과 인연이 있어요. 여러분들 밥을 먹을 거고 고기를 먹을 거 다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은 여기에 인연이 있는 것을 어필해서 지원 동기를 만들 수도 없거니와 요즘에는 대부분 어떤 자소서 항목이 나오느냐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역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역량이 우리 회사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도 농림축산식품 공공기관에 대한 부분을 무엇을 하는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 쓴 지원 동기가 이런 겁니다. 대학 시절 지역 아동센터를 통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아이들은 한 번만 오고 다시 찾지 않는 봉사활동 참가자들로 인해 상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 매주 아이들을 만났고 하면서 봉사활동 얘기가 갑자기 나와요. 그럼 봉사활동 얘기가 갑자기 나오다 보니까 이때부터 사회적 소외자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그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이건 이거잖아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떴으니까 내가 쓰고 있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쓰고 있다? 너무 쓰기 싫어. 이걸 너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쓰는 게 좋으냐? 자, 보세요. 한국 사회는 현재 불신과 양극화 등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안이 더욱 증폭되어 상대적 박탈감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사회에서는 이런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기 위해 복지와 안전망을 구축하여 사회적인 안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이런 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나는 업무를 하고 싶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 또는 나는 이런 사업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그리고 나는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업 분석은 진짜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일단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방향성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이제 참가하고 있는 기업들인 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라든지 임업진흥원이라든지 이런 쪽이 있어요. 한국마사회라든지 이런 쪽이 있는데, 자 보시면은 자 예를 들어서 스마트 농업 지원이다. 그러면은 내가 기본적으로 스마트 농업이 뭐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정도는 찾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기업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태도예요. 그냥 나 스마트 농업 대강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 어떤 것들을 지원해주고 있는지, 귀농 귀촌 활성화 사업, 귀농 귀촌 알잖아요. 근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걸 알아야지 내가 이 회사의 방향성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디지털 농산업에 대한 전환을 어떤 식으로 촉진을 하며, 농수산식품 수급 안정이 있는데 농수산식품에 대한 수급 안정이 왜 필요한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때 이런 것들을 내가 좀 알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 잘못 나왔네요. 자 이거 한국전력 사례가 아니고요, AT입니다. AT 사례입니다. 죄송합니다. AT 사례입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례입니다. 자 AT 사례인데, 자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업에 대한 내용과 필요 역량이라고 해서 사업을 쫙 여러분들 나열하고요, 사업에 대한 내용을 쭉 쓰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 역량, 여러분들 NCS 기반 직무 설명서 또는 직무 기술서가 있는 거잖아요. 그 직무 기술서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AT 같은 경우는 수출 진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내가 필요 역량이 글로벌 소통 능력이라든지 시장 분석 능력,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구나. 그 다음에 유통 개선인데 유통 분석 능력이라든지 유통을 개선하려면 재무 회계 능력도 필요하겠구나 라고 하면서 NCS 기반 직무 설명서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거 기술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주관적으로 연결시켜 보는 거예요. 연결시킬 때는 2개에서 3개 정도로 여러분들이 연결을 시켜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를 하느냐? 이걸 해놓으면 인재상이 있어요. AT의 인재상이 소통인, 도전인, 전문인입니다. 그러면은 소통을 잘하면은 어떤 사업에 필요하겠구나. 도전은 어떤 사업에 필요하겠구나. 이것도 주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앞에서 했던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포트폴리오 있잖아요. 그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이 연결시켜 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나는 회계 재무에 관련된 이론이나 시장 분석 능력과 기술이나 발표 역량을 가지고 있어. 그럼 이거를 찾아보면 분명히 여기 있거든요. 수급 안정을 위한 국제 분석 능력과 재무 회계 지식이 있어. 오케이. 그러면 나는 수급 안정과 관련된 사업에 어울리겠구나.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산업은행 스타트업 프로그램 최종 탈락을 했는데 여기 이것 때문에 내가 이런 과 관련된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었어. 그리고 그 뒤에도 학반의 프로그램 평가에서 최우수를 하면서 나는 회계와 관련된 내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알게 되었어. 그렇다면 나는 재무회계 지식이 있으니까 수급 안정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수급 안정이 여기에 있으니까 나는 인재로서는 전문인인 거고, 그러면은 나는 요 경험이라든지 다른 하나 경험을 더 얘기를 하면서 내 역량을 얘기해 주면 되겠군. 이렇게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원 동기를 쓴 것들을 한번 볼게요. 지원 동기를 쓴 것들, 아까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원 동기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면, 기업의 외부 환경과 자신의 의지에 대해서 먼저 적고요. 자신이 하고 싶은 사업과 필요 역량 또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업과 필요 역량, 그리고 그 역량을 획득하게 된 경위,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역량을 획득하게 된 경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최근 기상 이변 등 기후 변화에 대한 에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면서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AT는 해외 농산물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여 곡물 수급 안정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저 또한 여기서 그냥 자신의 의지만 얘기하면 돼요. 미래 식량 위기에 대응하는 데 일조하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중 저는 수매 비축 관리 사업과 국제 곡물 정보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매 비축은 곡물 가격을 안정시켜 생산자 수익을 보전하고 소비자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고, 곡물 정보 분석을 통해 수매 비축 사업과 관련한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역량을 얘기해 줘야 돼요. 이 사업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수요 관리를 할 수 있는 회계 능력과 시장 분석 능력,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산업은행 스타트업 프로그램에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시장 분석을 통해 마케팅 기법을 내세웠는데 재무와 회계 처리 방식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재무와 회계 관련 이론을 습득하여 학과내 프로젝트 팀 평가에서 최우수 성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무 능력이 있다. 저희 이런 재무 회계 관련 지식과 시장 분석 기술을 통해 AT의 곡물 수급 안정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미래 식량 위기 대응 정책에 이바지하고 싶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지원 동기는 무조건 기업을 어떻게 분석한다, 잘 분석한다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트폴리오하고 연결을 시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떠셨어요? 1시간 동안 사실상 제가 보통 이 강의를 가지고 평균적으로는 3시간, 좀 많게 숙제까지 내드리고 자세하게 하면은 한 9시간 정도에 걸쳐서 하는 강의를 좀 1시간 만에 압축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렸는데, 좀 약간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잘 들으셔서 꼭 잘 자기소개서 잘 작성하시고 잘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자기소개서는 저는 늘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소서는 진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과 진심을 쓰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일자리 박람회 마음껏 여러분들 많은 정보 받으시고요. 많은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업 반드시 들어가셨으면 합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종혁 선생님의 NCS 자기소개 특강이었습니다. 알찬 강의해 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잠시 후 11시 30분부터는 농촌진흥청의 채용 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